자, 봅시다. 고시대인재 이펙트 1주차 독서, 그죠? 예, 여러분들, 255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119번에서 122에 해당되는 건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 수능 특강 독서 지문에 보게 되면은 사회, 그죠? 예, 사회문화 두 번째 강의에, 그죠? 나와 있는 내용에 해당하는 그런 또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다지 어렵진 않아서, 그죠? 예, 일단 핵심적인 내용만 조금 잡고 들어가는 걸로 그래 봅시다. 그죠? 예. 자, 일단은 그 전에 단락부터 한번 나눠봅시다. 자, 연금이란 앞에다 1을 쓰시고요. 다시 내려가서 퇴직연금은 앞에다가 2, 그죠? 예. 다시 내려가서 대표적인 공적연금은 앞에다가 3, 다시 내려가서 정부의 지속적인 과제인 국민연금 앞에다가 4, 그죠? 예. 전체로 4개 달라고를 일주했다라는 거 알 수 있겠고요. 그죠? 오케이. 그러면, 그러면서 첫 번째 단락. 자, 뭐 나왔니? 아이고야. 연금이라 나왔으니까 뭐 잡아줘야 돼? 연금에 대한 정의 또 잡아주셔야 되겠죠. 그죠? 자, 어떤 건데요? 봤더니 근로자 또는 기업이 경제활동 기간에 발생한 소득의 일부를 보험료 형태로 납입하고 노후에 지급받는 급여를 우리는 말한다고요? 연금이라고 이야기하더라. 그럼 1차적으로 첫 번째 단락에 뭐에 대한 정의 나왔어? 아, 연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 나왔더라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자, 요술 때는 갈로 딱 열어볼게요. 우리나라는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서 퇴직연금과 공적연금을 활용하여 아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인 사회권을 어디에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자, 일단 요까지 해서 가로 딱 넣어놓을게요. 왜? 이제 여러분들이 미리 예습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에 관한 이야기예요? 퇴직연금, 그 다음 공적연금, 맞습니까? 이런 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늘 이야기했다시피 자, 항상 첫째 단락, 두 번째 단락, 적어도 세 번째 단락, 첫 번째 문장까지는 뭐가 존재한다 그랬어? 글쓴이가 우리한테 말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 즉 논제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오케이. 자, 여하튼 일단 첫 번째 단락에서는 연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논제를 어떻게 한다고요? 제시해놨더라라는 것 알 수 있겠죠.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단락 갑니다. 자, 두 번째 단락에 퇴직연금, 어이구야, 퇴직연금 다시 또 네모 깡 맞춰놓고요. 그죠? 예. 자, 뭔데요? 봤더니만은,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 그죠? 예,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더라. 됐습니까? 예. 그래서 기업 측에서 뭐 한다고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더라. 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 그죠? 1차적으로 뭐에 대한 설명해 놨다고요?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내려놨죠. 그죠? 예. 그래서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예. 누가요? 근로자가, 그죠? 근로자가. 자, 언제요? 아, 퇴직한 후에 됐습니까? 예. 자,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제도가 되고요. 그러면서 비용 부담은 누가 한다고요? 아, 기업 측에서 한다고요? 그렇지. 바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더라. 라는 거. 됐니? 오케이. 자, 여기 일종의 뭐다고? 퇴직연금에 해당되는 설명이다. 그죠?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봅니다. 이를 도입한 기업은, 다시 한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것을 도입한 기업은 퇴직 시에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의 일부를 어디에다가? 금융기관에다가 정기적으로 적립하고, 그럼 근로자는 퇴직 이후에 그 적립된 금액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뭐 한다고요? 수령하는 것이더라. 그죠? 예. 그게 뭐라고요? 퇴직연금이야. 그래서 기업이 보세요. 선택할 수 있는 퇴직연금의 운용 방식은 자, 이렇게 됐네요. 확정급여형과 그 다음에 확정기여형으로 한다고 구분되면서 또 그 형태에 따라서 근로자가 받는 퇴직금의 액수가 만다고요? 달라질 수 있더라라고 했죠. 그러면 다시 이제 그 다음에 뭐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어요? 바로 이것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죠. 그죠? 예. 그럼 다시 보세요. 퇴직연금은 됐습니까?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또 두 가지로 나눠줄 수 있어. 그죠? 예. 그 하나는 뭐가 된다고요? 아하. 확정, 그죠? 확정 급여형이라고 하는 것과, 그죠? 예. 자, 또 하나는 뭐 한다고요? 확정, 그죠? 예. 기여형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나눠볼 수 있겠더라. 됐니?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요. 그 다음에 보니까, 자, 전자의 경우, 그럼 전자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겠어요? 전자, 양자, 그거 아니에요. 그죠? 앞에 거, 이렇게 좀 미안합니다. 그래서 전자는, 즉, 확정급여형은,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죠. 그죠? 오케이. 뭐라고 했냐. 기업은 매년 일정 금액을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운영을 하고, 그럼 근로자는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숫자 나왔죠? 몇 개월? 3개월의 평균 임금에다가 근속 연수를 곱한 금액을, 그죠? 개인 퇴직 계좌로 수령한다. 자, 뭐 나왔어요?
계산식 나왔네요. 그죠? 예. 계산식은 항상 우리가 문장으로 제시되거나 아예 식 자체가 제시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었죠. 그러면은 계산식이 어떻게 하나 문장으로 제시된다 그러면 그거 뭐 해달라 그랬어? 앞에다가 기록을 해달라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확정급여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퇴직연금을 어떻게 결정하는데 봤더니만은 자,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그러니까는 퇴직하기 직전 3개월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죠? 예. 퇴직 전 됐습니까? 예. 3개월에 됐나요? 예. 자, 뭘 가진다고요? 평균 임금에다가 그대로 갑니다. 평균 임금에다가 그죠? 예. 자, 거기에다가 뭘 곱한다고요? 근속 연수를 곱한다. 그죠? 예. 근속 연수를 곱한다. 근속 연수란 건 뭐예요? 내가 그 기업에다가 몇 년 동안 근무를 했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저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러니 제가 그 15년간 송원함에서 근무하면서도 그죠? 예. 평균 임금 따지고 되면 만만치 않을 텐데 그죠? 예. 그러다 곱하기 하게 되면 나한테 굉장히 많은 돈을 줘야 될 텐데 그죠? 예. 여하튼 자 그것이 이제 뭐 한다고요? 확정급여형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죠? 오케이. 자 그다음 후자의 경우에는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예. 후자의 경우라는 것은 확정기여형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것은 자 뭐라 그랬느냐? 자, 기업은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어이구야, 몇 분요? 12분의 1을. 그럼 보세요.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이라는 것은 대략 한 달 월급 정도가 되겠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연간 총액의 12분의 1을 됐습니까? 예. 근로자의 개인 퇴직 계좌에 적립하고, 그죠? 예. 다시 한다면은 내가 1년 있으면은 1년에 만다고요. 소위 12분의 1, 즉 한 달 월급치를 계속 어떻게 한다고요? 투자하는 거야. 그죠? 예, 적립하고. 그럼 이제 근로자는 재직 기간 동안 적립된 금액을 자신의 책임 하에, 어이구야, 자신의 책임 하에 운용하다가 퇴직하다가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수령하더라. 됐습니까? 예.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이래 되겠네요. 자, 매년 평균 연금에 내다가 12분의 1에다가, 그죠? 예. 자기가 만약에 근속 연수가 있다면 그 근속 연수 어떤 날 곱해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얘는, 자, 누가 한다고요? 자신의 책임 하에 운영한다 그랬단 말이야. 그죠? 예. 그래서 근로자 자신의 됐나요? 예. 책임 하에서 됐습니까? 예. 운용을 하는 것이더라. 되겠죠. 됐니? 예. 자, 문제는 이런 거네요. 역점 나왔죠? 그러나, 다시 해볼까? 쳐놓고요. 그죠? 그러나, 자, 퇴직연금만으로는 전 국민의 기초생활은 보장할 수가 없어서 도입된 제도가, 이래요. 그럼 결국은 퇴직연금도 나름대로 뭘 가진다는 거야? 한계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연금이 존재한다. 됐습니까? 예. 자, 그럼 이제 뭐에 대한 또 설명할 거야? 우리 제일 첫 번째 단락에서 보세요. 퇴직연금과 공적연금을 활용하여 이래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 퇴직연금에 대한 설명했다면 이제 뭐가 제시된다고요? 바로 공적연금이라는 게 제시돼야 되겠죠. 그죠? 근데 공적연금은 바로 이 퇴직연금이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한 일종의 뭐 한다고요? 그래, 대안책이 된다. 이래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뭐가 있는데요? 아, 공적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 그래? 그러면은 공적연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또 한번 설명해 보자. 됐습니까? 몇 번의 단락요? 세 번째 단락. 이래 되겠죠. 자, 대표적인, 어이구야, 대표적 단락을 깡 쳐놓고요. 됐습니까? 예. 대표적인 공적연금은, 그러면은 공적연금은 사실상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예. 어떤 것이 있어요?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이런 것들이 다 공적연금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도, 자, 무엇은요? 국민연금이 어떻게 한다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더라. 됐습니까? 예. 그래서 국민연금으로 퇴직연금과는 만다고 달리라고 얘기했으니까 차이점이 되겠죠. 그죠? 오케이. 정부와 기업 근로자 모두 뭐 한다고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더라.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공적연금, 그 중에서도 이제 뭐가 존재한다? 아, 요거는 그냥 국민연금 이렇게 잡아줄게요. 그렇죠? 대표적인 것이니까 국민연금이 대표적인 것이고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데요? 라고 한다 그러면은 자, 앞에서 퇴직연금은 누가요? 기업이 모든 것을 다 부담한다 그랬단 말이야. 그죠? 그러나 이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정부 됐습니까? 그 다음에 기업 그리고 누가요? 근로자도 뭐 한다고요? 그래, 부담을 하는 것이더라.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오케이. 그러면서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어구야. 국민연금 뭔다고요? 국민연금 법으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와, 재밌다. 얘는 어떻다고요? 그래. 법적으로서 어떻다고요? 장치가 되어 있다. 그러면 법으로서 장치가 되어 있다는 것은 이건 참고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지? 그럼 무조건 그렇게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됐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지켜야 되겠지만 누구도 지켜야 되겠어?
정부가 그것을 추진했다 그러면 정부도 그걸 지켜줘야 되는 거잖아요. 됐나? 예. 자, 그래서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소득이 있는 국민은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입하되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장에 취직하잖아요. 그 의무적으로 다 국민연금에 다 가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입하되, 그죠? 그래서 보험료를 납입하되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는, 그죠? 예. 기업과 같이 보험료를 얼마씩, 아이고야, 절반씩 부담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 됐니? 예. 그러면 되겠네요. 기업에 어떤다고요? 소속된, 됐나요? 예. 근로자라고 한다 그러면, 그죠? 예. 자, 기업이 얼마를요? 2분의 1을 내고요. 근로자가 얼마를 낸다고요? 2분의 1. 그래서 절반씩 어떤다고요? 부담한다라는 거. 됐니? 예. 자, 그게 앞에 나와 있는 퇴직연금하고의 또 차이점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오케이. 그러면 계속 이때 이제 납부된 보험료는 자, 일정 연령에 어떤다고요? 도달하게 되면, 그죠? 예. 사망할 때까지 급여로서 어떤다고요? 지급이 된다. 다시 한번 죽을 때까지 받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국민연금의 초기 보험료율은 됐습니까? 예. 자, 월 소득에, 아이고야, 얼마가 된다고요? 9%. 다시 뭐 나왔습니까? 숫자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숫자 잡고 들어가야 되겠지? 왜? 9% 됐습니까? 예. 자, 초기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럼 초기가 아니면 나중에 또 바뀐 것이 존재할 수 있겠네. 맞습니까? 그럼 잡아줘야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자, 국민연금의 초기에, 그죠? 예. 자, 보험료율이라고 하는 것은 몇 %라고요? 9%에 해당돼. 됐니? 예. 그러면서 정부는 가입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 아이고야, 요거 쳐볼까요? 가입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 즉,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소득 대체율이라고 이야기하네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가입기간의 평균 연금을 따졌더니만은 그게 얼마 된다고요? 100%가 된다. 그죠? 예. 100만 원을 합시다. 그죠? 예. 근데 그것에 대한 뭐 한다고요? 연금액의 비율을 얼마로 잡고 들어간다? 그래, 70%라고 한다면은 내가 평균적으로 내가 100만 원을 받았으면은 정부에서 이제 얼마 준다라는 거야? 70%에 70만 원을 준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오케이. 그래서 소득 대체율을 70%로 설계해서 됐습니까? 예. 의무 가입에 대한 저항을 줄였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의무적으로 가입해. 법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건 악법이야. 됐습니까? 난 안 할래. 됐나요? 그런데 야야, 너 받는 월급의 70% 줄게. 진짜? 이래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100만 원에, 그죠? 탑을 보세요. 자, 월 소득이 얼마야? 100만 원에 9%라고 했잖아요. 그럼 얼마 내면 된다고요? 9만 원 내. 근데 9만 원 다 내니? 아니잖아요. 어떻게 된다고요? 4만 5천 원, 2분의 1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내가 매달 4만 5천 원 내고, 맞습니까? 예. 내가 퇴직하고 난 다음에 몇 년 살아도 괜찮아. 맞습니까? 예. 그래서 매달 얼마씩 받겠다고요? 70만 원씩. 그래. 그럼 가입해. 예, 이제 알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예, 바로 그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초기에는 보험료율 9% 잡고, 그죠? 그 다음에 소득 대체율이라고 하는 것을, 그죠? 예, 대체율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로 잡았더라고요? 와우, 70% 잡았다. 그래서 초창기에 가입한 사람은 정말 땡 잡은 거네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의무 가입에 대한 저항을 줄였다. 그러나, 이제 보세요. 그죠? 예. 뭐 한다고요? 저부담. 됐습니까? 고급여죠. 그럼 이때 저부담이라는 건 누가 저부담이라는 거야? 낮은 부담은. 그렇지. 근로자가 이제 어떤다. 부담이 적은 거고요. 대신에 이제 고급여는 누가 된다고요? 정부에 줘야 되는 금액이 많다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거 무조건 마이너스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러한 구조로 연금이 운용될 경우에 누적된 적립금이 고갈되어서 재정의 균형 상태를 유지하기가 어렵다라는 뭐가 생긴다고요? 문제가 생기더라라는 거죠. 이제 이해되겠죠? 그죠? 오케이. 네, 이에 정부는 이제 보세요. 그러면 이제 보험료율은 어떤다고? 유지한 상태에서. 앞에서 보험료율이 얼마라 그랬지? 9%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보험료율은 어떤다고요? 그대로 9% 유지해. 됐습니까? 예. 자, 거기에서 이제 소득 대체율을 몇 %로요? 40%로 하향했더라. 됐습니까? 예. 그래서 얘를 가지고 40%로 어떤다고요? 또 하향했습니다. 이해되겠니? 그죠? 예. 됐어. 오케이. 그래놓고 소득 대체율을 어떤다고요? 40%로 하향했어. 자, 그러면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오, 그래. 좀 부담이 좀 줄어들겠지? 왜 70%를 줘야 되는 것을 40%로 줬으니까요. 그죠? 그런데 웃기는 거야. 왜? 이게 초창기 80년대 시작될 때는 사람들이 어떤다고요? 65세가 평균, 70세가 어떤다고요? 평균 수명이었다. 그런데 이게 자꾸 지날수록 어떤다고요? 와우, 100년 살아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내가 국민연금을 탄다고 30년 놓고 난 다음에 사는 것이 어떻다고요? 거의 40년 이상 살아. 그러니까 고령화가 되면 될수록 어떻다고요? 또 정부 입장에서는 뭐가 되지? 또 적자가 되죠. 또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보세요. 정부가 설계한 소득 대체율은 전체 가입 기간을 알미합니다. 그래서 하향했지만 결국은 인구의 고령화와 또 실업 문제로 추가 조정이 만다고요? 또 필요할 수가 있게 되었더라라는 거죠. 됐니? 예. 자, 또한 정부가 설계한 소득 대체율은 전체 가입 기간을 몇 년을 40년으로 전제했습니다.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소득 대체율을 됐나요? 예. 가입 기간 몇 년으로요? 40년으로 단다고요? 전제했어. 이것도 없겠죠. 과연 40년 근무할 수 있는 누가 있을까? 그죠? 예. 저는 계산을 해보니까 저는 99년도부터 해가지고 제가 가입했더라고요. 보니까. 됐나? 예. 제가 2000년부터 교사를 시작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을 따진다 그러면 벌써 어떻게 된다고요? 25년 납부한 거야. 됐니? 그럼 앞으로 내가 15년만 더 납부하게 되면 가입기간 40년 꼬박 채울 수 있는 거지. 됐니? 예. 그죠? 그래도 아직까지 65세가 안 돼요. 됐습니까? 예. 됐나요? 예. 좀 재밌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정말 빨라요. 내가 여기서 너희들한테 팁 하나 줄까? 너희들 직장 보통 몇 살 정도에 취직할 것 같아? 30살. 그러면 최근에 우리가 은퇴 나이가 보통 몇 살 되지? 65세. 그럼 35세밖에 안 되잖아요. 35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근데 너희들을 35년을 됐습니까? 예. 됐나요? 내가 45년으로 바꿔줄게. 어떻게? 우리나라 국민연금 가입 연령은 만 19세부터 가능합니다. 만 19세부터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임의 가입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됐니? 예. 직장에 다니지 않더라도 내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그걸 임의 가입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니? 예. 그래서 주부들 어때요? 주부들 어때요? 주부들 직장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나중에 노후 보장은 있어야 될 거 아이가. 그죠?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주부들도 가입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임의 가입이라고 하는 거야. 됐니? 그게 몇 세부터? 만 19세. 너희들 대학 들어갈 때부터. 됐습니까? 예. 자, 내가 우리 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됐나요? 예. 20세부터 해가지고 내가 임의 가입자 시켜. 그럼 임의 가입을 한다 그러면 아마 최저소득으로 가입시킬 수 있단 말이야. 물론 더 내도 돼요. 그죠? 예. 근데 내가 한 달에 어떤 10만 원 정도를 내줘. 됐습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근데 10만 원? 지 10년 동안 함자랑. 그죠? 예. 그럼 나중에 지가 나중에 타먹는 건 어떻게 된다고요? 40년은 50만 이상 타먹어. 됐습니까? 예. 실제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죠? 오늘 좋은 정보 알았지? 그죠? 예, 그래. 집에 가서, 그죠? 대학 들어가는 그 순간, 나 국민연금 가입시켜주세요. 라고 해. 근데, 내 집에 돈이 없어. 이런 사람도 있을 거야. 그죠? 그럼 이래 봐봐요. 그러면 첫 달만 내주세요. 라고 해. 됐습니까? 네, 첫 달만 내주세요. 왜? 자, 이제 첫 달 냈죠? 근데 너희들 직장은 30세 잡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10년 동안 탄다고요? 없죠? 그 10년은 나중에 이런 직장 잡고 난 다음에 다시 내도 돼. 가입 기간이 문제가 되는 거야. 이해되겠니? 그래서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이제 이해되겠어? 그죠? 그래. 국민연금 가입해야 돼. 됐습니까? 예. 됐나요? 그래야지만 내가 고갈이 안 돼가지고 나는 다 먹고 산단 말이야. 너희들 다 넣어야 된단 말이야. 됐니? 근데 실제로 국민연금은 그렇게 가입을 하면 돼요. 됐습니까? 예. 그리고 좋잖아요. 내가 반틈 내지만 또 누가 내주는 거야? 그렇지. 기업에서 반틈 내준단 말이야.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됐니? 예. 이해되겠어? 기업에서도 그 의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법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예. 됐니? 그럼 봐봐라. 내가 적어도 어떤다고 45만 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기업에 45만 내주지? 그러면은 적어도 한 달에 몇만 원 더 받아. 그래, 90만 원이야. 그 45만 원 내가 무조건 더 받게 돼 있다고요. 됐습니까? 예. 됐니? 그러니까는 주는 거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죠. 나중에 낸 것보다 적게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하지만, 됐나? 예, 그런 우려 존재하지만, 그런 것들은 내가 나중에 계산을 해보면은, 그거는 연봉 10억 이상 되는 사람에 대한 얘기야. 됐습니까? 연봉 10억 이상 되는 사람. 물론 뭐 여러분들이, 그죠? 예, 저는 회장할 건데, 회장하는 사람은 그거 안 해도 되지 뭐. 됐습니까? 예, 됐니? 예. 이제 알겠어? 그죠? 오케이. 자, 여하튼 갑시다. 그래서, 소득 대체율은 전체 가입 기간을 40년으로 숫자 나왔으니까 다 체크하고 들어가야 되겠지? 그죠? 오케이. 전제하고 산정한 비율을 이야기하는 거다. 즉, 이제 보세요. 즉, 가입 기간이 이에 미달한 경우에
개인에게 적용되는 소득 대체율은 그 기간에 비례해서 뭐 한다고요? 그래, 낮아지게 되는 거야. 됐습니까? 예, 됐니? 그래서 40년을 기본 전제로 해야 되는 겁니다. 됐나?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 보면 알겠지만 40년 근무하는 경우가 잘 없단 말이야. 됐습니까? 예, 됐니? 그래서 그 40년을 채우려고 한다고요? 나중에 연금 수령 날짜를 어떻게 한다고요? 뒤로 미루고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됐니? 예. 자, 뭐 그건 그렇고 하여튼 간에 몇 살 때 가입하라고? 20세 때. 됐습니까? 예. 자, 다시요. 그래서 비례하여 낮아지므로 실질적인 노후 보장이 어떻다고요? 어렵다라고 하는 문제도 또 존재하더라. 됐습니까? 그래서 국민연금만으로는 또 어떻다고요? 노후 보장이 또 어렵다라는 그런 어떤 문제가 또 야기된다. 됐나?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몇 번의 단락입니까? 네 번째 단락입니까? 그죠? 예. 자, 정부의 이제 지속적인 과제인, 그죠? 국민연금 개혁은 됐습니까? 예. 이제 어떤다? 국민연금 개혁도 있어야 될 거 아니다. 그죠? 예. 그래서 보험료율, 또 급여 지급, 또 연령 등의 연금의 변수만. 자, 요것입니다. 연금의 변수만 조정하는 것을 개혁 가운데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모수개혁이라고 이야기하네. 그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문제가 생기니까 국민연금 뭐 한다고요? 개혁을 해야 되는데, 이 개혁은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또 두 가지로 나눠지네요. 맞습니까? 예. 하나는 뭐가 된다고요? 모수개혁에 해당되는 거다. 그죠? 예. 그러면 모수개혁이라는 건 뭔데? 방금 얘기했잖아요. 그죠? 연금 변수만 됐습니까? 연금의 변수만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조정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다. 됐니? 예, 그걸 모수개혁이라고요. 자, 그 다음에 연금제도의 틀 자체를 바꾸는 제도 장치를 마련하거나 아니면 퇴직연금 등의 다른 연금과 연계하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구조개혁으로 어떻게 한다. 그러면 얘는 뭐 한다고요? 얘는 구조개혁이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모수개혁이 있고 또 한편은 뭐 같다고요? 그래, 구조개혁이라고 하는 것도 존재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 되겠니? 그죠? 오케이. 그래서 제도 장치를 마련하거나 퇴직연금 등의 다른 연금과 연계하는, 됐나요? 그런 구조개혁이 어떤다고요? 또 있을 수 있더라. 그렇게 구분된다라고 하는 거.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더 이야기했네요. 자, 자동 정정 장치는, 어이구야, 자동 조정 장치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네모 깡약 쳐놓기 바랍니다. 됐나요? 예. 왜요? 또 그 생청이 또 나왔잖아요. 자, 자동 조정 장치는 됐습니까? 예. 이 두 가지 개혁, 다시 한다면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개혁의 특징을 모두 지닌 제도다. 됐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것을 도입하게 되면은 와우, 재밌네요. 논의와 입법 과정을 거치지 않고 또 인구의 감소나 경기 침체 등의 사회 변화를 고려해서 국민연금과 관련된 변수가 자동으로 한다고요? 조정되어서 재정 고갈을 막을 수 있다. 늦출 수 있는 것이더라. 그죠? 그러면은 이제 이 두 개를 됐으니까 예, 합쳐가지고 그죠? 예, 이 특징을 갖춰서 하는 것이 자동 한다고요? 그래, 조정 장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되겠네요. 맞나? 예, 그 특징 제시되어 있고요. 자, 또 한편 이제 갑니다. 보세요. 퇴직연금의 일시금 수령을 또 뭐 한다고요? 제한해.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일시금으로 받아가지 않으면 이 사람이 연금 형식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적으로 노후 생활 보장이 또 되겠죠. 또 보세요. 개인이 자율적으로 가입하여 납입기간과 적립금액 그리고 운용 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뭐 한다고요? 개인연금을 또 활용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다고 개인연금 나중에 또 들어와요. 됐습니까? 내가 조금 더 풍족한 삶을 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됐습니까? 예. 활용하는 방안으로 소득 대체율을 만다고요. 높여서. 됐나? 예. 그래서 노후 보장 수준을 뭐 할 수 있다? 증진시킬 수 있다라는 것. 됐니?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국민연금 들고, 거기에다가 이제 개인연금 들고, 됐습니까? 예. 거기에다가 나중에 어떤다고요? 상가 하나 딱 마련해놔. 그죠? 월세 받아. 됐습니까? 그러면은 뭐, 노후는 어떤다고요? 안정적이지 않을까. 그죠? 예. 자, 그래서 이에 정부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 납입 금액에 대해서 뭘 준다고요? 절세 혜택을 제공한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그죠? 예, 아마 개인연금 저축 다 들고 있을 거야. 그죠? 예, 1년에 400만 원까지 어떤다고 세금 감면 혜택을 줍니다. 됐나요? 예, 이해되겠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월 불입금이 대략 34만 얼마가 돼. 됐습니까? 예, 그 34만 원 계속 놓고 1년에 400만 원 정도는 또 세금으로써 된다고요. 소위 말해서 절세가 돼버린다. 예. 근데 문제는,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EBS 수능 특강 교재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중도 해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세금 다 토해내야 돼. 됐습니까? 예. 왜냐면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는데, 그건 55세까지 된다고요? 가입한다라는 전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됐습니까? 예. 그러나 일단은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매달 3, 4만 원 넣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연금으로 돌려받을 때는 그 이상으로 사실상 돌려받게 되겠죠. 그죠? 예. 못 받아도 3, 4만 원 또 받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세금 줄여 그러면서 그걸 또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 연금 형식으로 또 받을 수 있으니까. 그죠? 예. 그것도 노후 보장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뭐 전체적인 질문은 그다지 어렵지는 않으니까 이제 바로 문제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119번 문제.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예. 자, 어떻게 되는데? 자, 보세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그죠? 적절한 것은. 또 보니까 결국 뭐에 관한 문제? 서술상 특징에 관한 문제, 간단한 내용 일치 문제, 그걸 혼합시켜 놓은 문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보세요. 퇴직연금의 운용 방식은, 자, 뭐라고 했습니까? 퇴직연금에라고 했다. 그럼 퇴직연금 관련된 것은 몇 번의 단락이에요? 2번의 단락이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 운영 방식은 보세요. 적립금 납입 주체를 기준으로 두 가지로 잠깐만요. 적립금 납입 주체를 기준으로 두 가지로 구분됐어? 아니죠. 지금 퇴직연금의 적립금 납입 주체는 딱 하나 정해져 있잖아요. 뭐라고요? 기업이라는 전제에서 하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적립금 납입 주체를 기준으로 두 가지를 나눈 것은 아니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됐나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두 가지를 나누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랬는데요를 따지고 들어간다면 됐습니까? 예. 뭔가요? 기업은 퇴직 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정기적으로 적립하고 이렇게 한다. 그죠? 그래서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퇴직연금의 운영 방식은 그냥 요렇게 있더라라는 거죠. 됐나? 예. 그러니까 그거는 뭐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그죠? 예. 뭐가 되지 않는다? 적립금 납입 주체를 기준한 것은 아니더라. 뭐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국민연금, 국민연금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몇 번의 단락이 되겠어? 3번의 단락 내용이 되겠죠. 그죠? 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입한 대가로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자, 법률로 보장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그죠? 예. 자, 뭐라 그랬습니까? 국민연금법에 의해서, 이러잖아요. 그죠? 이건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자동조정장치의 도입. 자동조정장치 도입 어디 있더라? 4번째 단락에 있었죠. 됐습니까? 예. 그럼 자동조정장치 도입으로 인해서, 자, 보세요. 입법 과정이 생략된다. 앞에 설명한 것 같아요. 그죠? 그것은 모수개혁의 특징. 잠깐만. 모수개혁의 특징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모수개혁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랬잖아요. 보험료율, 그 다음에 급여 지급 연령 등의 연금의 변수만 만다고요? 조정하는 것이었어.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거는 모수개혁의 어떤 특징에 해당된다 보기는 곤란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틀렸고. 자동조정 장치가 또 도입된다면, 그렇죠. 또 4번 단락입니다. 평균 수명 연장으로 해서, 그럼 다시 갑시다. 평균 수명 연장이 됐다라는 것은 우리 인구가 어떻게 된다고요? 고령화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죠. 됐나요? 예. 그러면 고령화되면 당연히 또 뭐 해줘야 되겠어? 조정 또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근데 자동조정 장치가 도입되면 당연히 이것도 뭐 한다고요? 적용시키게 되겠죠. 그래서 보세요. 연금에 지급 계신 아이가 다시 뭐 할 수 있다고요? 연기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자동조정 장치에 의해서 조정되는 부분이더라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예. 됐니?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인구의 감소나 경기 침체 등의 사회 변화를 고려해서 국민연금 관련된 변수가 자동으로 조정되어서 재정 고과를 한다고요? 늦출 수가 있을 것이더라라고 하는 것. 됐습니까? 예. 그리고 저 앞에서 얘기했지만 결국은 고령화와 실업 문제로 추가 조정이 또 만다고 필요할 수 있더라. 그럼 이때 추가 조정이 필요한 것은 자동 조정 장치를 통해 가지고 한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죠? 오케이. 그럼 다음 몇 번이 된다고요? 4번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도입 초기의 국민연금은 자 도입 초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도입 초기 됐습니까? 예. 국민연금은 정부가 적은 비용을 부담하도록 정부가 적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앞에서 얼마나 그랬어? 소득 대출을 70%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설계됐다는 거 틀렸죠. 그래서 재정의 불균형이 재정의 불균형 우려는 발생은 높죠. 그렇지만 적은 비용을 부담하는 게 아니라 많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놨으니까는 재정적인 측면에서 한다고 부담이 될 수밖에 없지. 됐습니까? 예. 그렇다면 답은 4번이 될 것 같고요. 자, 120번 문제 갑니다. 됐나요? 자, 기억에서 디귿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된다고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특정한 단어에 대한 설명 묻는 문제잖아요. 그죠? 그럼 기억이 뭔데요? 봤더니만 퇴직연금이었어. 됐습니까? 예. 니은이 뭔데요? 봤더니만 국민연금이었어요. 맞습니까? 디귿은 보니까 맨 마지막에 보니까 뭔다고 개인연금이라고 디귿 해놨네요. 됐나? 예. 그러면은 디귿은 어떻게 한다고요? 개인연금. 됐나요? 예. 자, 일어났으니까 이제 봐봐라. 너희들이 출제자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까?
결국은 두 개를 비교하고 세 개를 비교하고 각각의 특성 가지고 또 선지 내지 않겠습니까? 맞죠? 오케이. 그럼 그 설명량 잡아주면 되잖아요. 자, 보세요. 기업, 다시 한 퇴직연금이 도입된 기업의 근로자는 됐습니까? 예. 적립된 금액을 퇴직 전에는 어떤다고 수령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왜? 앞에서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됐나요? 근로자가 언제 퇴직한 이후에 됐습니까? 예,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됐나? 예. 그리고 이후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알겠지만은 근로자가 퇴직 후에 좀 더 받는 것이더라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됐나? 예.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그러면 니은 다시 말한다 그러면은 국민연금에 됐나요? 변수 중에서 자 보세요. 소득 대체율이 어떻게 한다고요? 상향 조정되면은. 자, 그럼 잠깐만요. 자, 초창기에 70%에서 됐습니까? 몇 퍼센트 낮췄죠? 40%로 낮췄죠? 요게 뭐가 돼요? 하향이 되죠? 그러면 다시 상향 조정된다라는 것은 70%로 높인다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됐습니까? 그렇게 상향 조정되면 재정 불균형 문제를 아니죠. 오히려 된다고요. 소득 대체율을 상향 조정해버리면은 재정 불균형 문제가 더 나타나게 되겠죠. 됐습니까? 예. 그럼 다음 몇 번이야? 2번 그러잖아요. 됐니? 예, 어렵지 않죠? 또 디귿의 주체, 다시 한다면 개인연금의 주체에는 적립금액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일정 한도를 초과한 적립금에 대해서는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은 자, 요 부분이죠. 자, 개인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요 앞에 보세요. 개인이 자율적으로 가입하여 납입기간과 적립금액을 만다고요. 그리고 운용 방법을 할 수 있다 그랬어. 그렇지, 결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것도 봐봐요. 예. 자, 이에 정부는 보세요. 일정한 한도 내에서 납입금액에 대해서 뭘 준다고요? 절세 혜택을 제공한다. 그러면 그 한도를 초과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건 세금 내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맞습니까? 예. 그래 본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됐나요? 예. 그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세 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라는 거 확인되고요. 그 다음에 퇴직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기업에게 국민연금의 원천이 되는 적립금의 납입 의무가 있다. 그렇죠. 퇴직연금 누가 낸다 그랬습니까? 기업이 비용 부담한다 그랬고, 그다음 국민연금도 기업이 어떤다고요? 2분의 1은 부담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됐니? 예. 그렇다면 선지 4번 내용 남았고요. 5번. 기업과 대것은 모두 국민 개인의 소득 대체율을 높여서, 그렇죠? 예. 노후 보장 수준을 높이는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더라. 그래서 국민연금 외에 됐습니까? 다른 연금을 어떻게 한다고요? 더 높여. 맞나요? 그러면 소득 대체율을 어떻게 한다고요? 높아지게 되겠죠. 그럼 노후 보장 조금 더 든든해지지 않겠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21번 문제 됐니? 예. 자,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일까요? 그죠? 예. 자, 여기 지금 제가 칠판에 써놨는 거 보입니까? 그죠? 써놨는 거 보이죠? 이거 그냥 그대로 쫓아가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얘기해보자. 앞에 있는 사람은 수학 선생님입니까? 아니죠. 그죠? 그럼 우리는 수학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 내 눈에 이야기하지만 너희들이 어떤 국어 문제 풀어가면서 소수점 두 자리로 막 나누고 이지를 하고 있더라. 그럼 그거 뭐라 그랬어요? 그건 틀렸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예. 됐니? 그래서 뭐를 막 나눠가지고 보니까는 뭐 소수점 0.233, 1, 그거 한다고요? 벌써 틀린 거야. 됐니? 우리 국어에서는 그런 계산 안 나온다겠다. 그죠? 예. 그냥 직관적으로 보이는 거야. 됐습니까? 크다, 작다. 됐나요? 그리고 정수비로 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한다고요? 한 자리, 두 자리 정도 그냥 나눠 딱딱 떨어져. 이해되겠니? 예. 이해되겠어? 오케이. 자,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야. 있는 그대로 봐봐요. A사에서 총 몇 년 동안 근무했다고요? 20년. 자, 숫자 체크해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20년 동안 근무한, 그죠? 갑은, 됐습니까? 예.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수령할 나이에 도달했다. 그래? 그래서 갑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의 월급은 입사 이후에 매년 인상되었어. 한편 갑이 퇴직할 당시에, 보세요. 전체 근로기간을 평균한 월 임금은 얼마였다고요? 600만 원. 자, 어떻게 된다고요? 전체 됐습니까? 평균간입니다. 됐나요? 예. 600만 원이었으며, 자,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또 숫자 나왔죠? 됐습니까? 예. 한 임금은 월 얼마라고요? 1000만 원으로 된다고 동일했더라. 됐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평균이 600만 원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입사 초기에는 어떤다? 100만 원, 200만 원 이래 받다가 그 사람 나중에 어떤다고 1000만 원씩 받았던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전체를 따지면 600만 원 정도 되는 거 아니야. 됐습니까? 예. 됐니? 예. 그럼 이제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 상황이 있더라. 자, 보세요. 가는 A사의 퇴직연금 제도 운용 방식은 뭐한다고요? 확정급여형이다라고 하는 거. 됐습니까?
그러면 확정급여형이 뭐가 된다고요? 가가 되는 거죠. 됐니? 그 다음에 A사의 퇴직연금 제도의 운영 방식은 확정기형이다라고 하는 것이 뭐가 된다고요? 그래, 나가 된다. 됐니? 예. 단, 갑의 근로기간 동안 소득대체율은 현행 소득대체율이며 갑은 A사 위에 다른 회사에서 근로하지는 않았다고 본다. 그러면은 선지 1번. 이제 그대로 갑니다. 보세요. 예. 자, 갑의 연평균 임금 인상률보다 A사 적립금의 연평균 운용 수익률이, 자, 문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적립금보다, 됐습니까? 예, 인상률보다 A사의 적립금의 연평균 운용 수익률이 더 낮대요. 됐습니까? 예, 더 낮다면, 자, 가보다, 됐나요? 나가, 어떻게 된다고요? A사에게 더 유리할 것이다. 자, 문제는 나는 뭐라 그랬습니까? 확정기여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됐니? 예, 됐어요? 자, 그러면 너희들이 뭐가 돼보는 거야? A사의 사장님 돼봐. 그죠? 예. 어떤 것이 여러분들에게 더 좋을까? 됐니? 자, 보세요. 만약 확정급여형으로 준다라고 한다 그러면, 됐니? 확정급여형으로 준다 그러면은,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 얼마였지? 1,000만 원이었잖아요. 그죠? 예. 거기다 근속연수 몇 년이라고 그랬습니까? 20년. 그거 얼마 줘야 되는 거야? 2억 줘야 되잖아요. 맞죠? 그런데 확정기여형으로 따진다 그러면 월 평균 임금이 600만 원이라고 그랬지? 그 12분의 1이니까 한 달이잖아요. 그죠? 그럼 600만 원 곱하기 몇 년? 20년. 됐습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돼? 1억 2천만 원이 되겠지? 자, 너희들이 A사 사장님입니다. 자, 마음은 2억 주고 싶어요. 마음은 2억 줘야 되지. 2억이가 10억도 줘도 되지. 됐습니까? 예. 그러나, 그죠? 예. 됐니? 운용 수익이 나죠. 그래서 얼마 줘야 돼? 미안해. 1억 2천. 맞습니까? 예. 이거 못 주고 이거 줘야 되는 게 맞죠. 그죠? 예. 그러면은, 가보다 나아가 A사에게 더 유리할 거 맞아, 안 맞아요? 맞는 얘기 되잖아요. 이해되겠니? 오케이. 잠깐만. 이거 적절한 거 물었니? 그럼 답은 1번이네. 끔찍네요. 이해되겠니? 예. 그럼 이제 선지 2번 다 보세요. 자, 보세요. 자, 보세요. A사를 퇴직하기 직전에 국민연금의 보험료로, 자, 국민연금의 보험료로 납입된 90만 원 중에서 갑이 부담한 금액은, 됐나요? 예. 가보다 나의 경우에 더 컸을 거다. 이상하죠? 왜요? 지금 가나 같은 경우는 퇴직연금이잖아요. 근데 지금 얘는 뭘 묻고 있어요? 국민연금을 묻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하고 관련이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제 국민연금 90만 원 납입은 국민연금 제도에서 따지고 들어가야 되지. 국민연금 제도에 따지고 들어간다면 어떻게 한다 그랬지? 기업과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맞습니까? 그러면 둘 다 그냥 얼마씩 부담하는 거야? 45만 원씩 어떤 다 부담하는 거죠. 됐니? 그럼 퇴직연금하고 관련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됐습니까? 둘 다 45만 원씩. 됐습니까? 예. 그럼 틀렸고. 자, 그 다음에 3번 선지. 그죠? 예. 가는 나와 달리 운용 실적과 무관하게, 그죠? 자, 보세요. 가는, 됐습니까? 나와 달리 운용 실적 무관하게. 근로자가 퇴직 시에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너 퇴직하여서 내가 회사 사장입니다. 1,000만 원 줄게. 됐습니까? 그런데, 고맙습니다. 하고 한다. 근데 뭔가 이상하지? 뭐가 이상하지? 그죠? 자, 계산 어떻게 되지? 1,000만 원 받고 나가겠어? 아니죠. 1,000만 원 평균, 1,000만 원이잖아, 3개월. 그럼 거기다 근속연수 곱해줘야지. 20년. 됐습니까? 예, 됐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20억 받고, 20억 아니, 2억 받고 나가야 되지. 됐나요? 그냥 1,000만 원 줄 테니까 나가세요. 감사합니다. 아니죠? 얼마 받아야 돼? 2억 받아야 되지. 됐나? 예. 그래서 1,000만 원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얼마 정했어? 계산해보면은 2억이 된다. 맞죠? 그럼 손님 그냥 그대로 가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나는 가와 달리 연금 운용 결과, 자, 손실이 발생했다면 갑과 A사는 공동으로 그 책임을 진다. 아니죠? 자, 앞에서 확정기여형 같은 경우는, 자, 누가요? 그렇지. 근로자의 책임 하에서 운영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기업은 책임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A사와 공동이 아니죠. 갑만이 된다고요? 책임을 진다. 다음, 가와 나의 경우 모두, 자, 갑이 퇴직 이후에 수령할 수 있는 국민연금. 자, 국민연금의 급여액은 됐나요? 월 240만 원 해야 된다. 자, 계산해볼까? 자, 일단은 국민연금 계산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자, 초기 보험료는 얼마라고? 9%. 됐습니까? 거기에다가 소득 대체율을 얼마 잡았다 그랬습니까? 40%. 됐나요? 예. 그러면 앞에서 평균 얼마라고 했지? 600이네요. 맞나요? 오케이. 여기 어떻게 한다고요? 40%라고 한다 그러면은 얼마가 된다고요? 240만 원. 됐습니까? 예.
맞네요. 그죠? 예. 선생님 240만 해당되는 거 맞네요? 맞아요? 틀렸죠? 왜 틀렸어? 앞에 가입 기간을 몇 년이라고요? 40년을 전제를 했잖아요. 됐습니까? 40년 전제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의 근무 연수는 몇 년이라고 했어? 20년이 됐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자, 어떻게 한다고요? 요 소득 대체율이 어떻게 한다고요? 더 낮아지게 되죠. 됐습니까? 그럼 240만이 아니라 240만 원보다도 적게 받게 되겠죠. 이해되겠나? 그죠? 예. 이제 얘 왜 틀린 줄 알겠나? 그죠? 오케이. 그럼 뭘 놓쳤어? 40년 놓쳤지. 됐습니까? 예. 잃어버린 20년. 됐습니까? 예. 됐니? 자, 그러면은 뭐 답은 1번 바로 나오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 120은 문맥상 A에서 E와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는데, 에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A 한번 보세요. 됐습니까? 예. 자, 뭔다고?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는 건 뭐예요? 수다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선택 받아야. 근로자에게 받는다고요? 와우. 나도 회사 사장하고 싶다. 됐습니까? 예. 그러면 선지 1번. 받는 게 아니라 주어야. 이렇게 받는 게 맞겠죠. 그죠? 그럼 답은 1번 되겠죠. 그죠? 오케이. 자, 여하튼, 요 질문, 이제 수능 특강 교재하고 어떻게 이게 연계되는지 이해되겠죠? 그죠? 오케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